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 셀트리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악재가 아니어도 그냥 뭐 아무 내용이 없다. 그럼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느냐? 뭐 재료 소멸이다. 뭐 이제 그렇게 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센트리온 시총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종목이 과연 그런 게 적용이 되는 것이냐? 코스닥 소형주도 아니고 중형주도 아니고 이러한 큰 셀트리온이 어떻게 그러한 걸로 그러한 이유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주식은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내용과 뭐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이제 기대치를 갖고서 우리가 주가를 올린다는 것은 이제 매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은 자,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죠. 밑에서 누군가가 나보다가 싸게 산 사람들이 익절을 하는 거죠. 그럼 매도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에 비슷한 가격대, 난 너무 오래 걸렸다. 그죠? 그 전에 매수, 비슷한 위치이다 하더라도 그 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들, 본전 또는 뭐 약간의 수익 뭐 이런 식으로 또 매도가 있겠죠. 그러면 예전에 들고 있었던 물량들, 뭐 최근에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물량들, 이러한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 지금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식의 내용,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재도 아니고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너무나 기대했었던 상황인데 하락을 한다. 그러면 처음은 잠깐 좀 하락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거야말로 잠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고 다음에는 올라갈 수 있겠다. 좀 기다릴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데 좀 더 빠져요. 그러면 이거는 좀 뭐 어떤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좀 빠질 때 매수를 합니다. 좀 더 빠질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또 매수를 해요. 이런 식으로 매수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인 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그런데 한 번 더 빠집니다. 그 뭔가 이상해요. 불안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수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그림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요. 다른 지금 대형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는 계속 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매수를 못 합니다. 겁이 날까 봐. 겁이 나서죠. 겁이 날까 봐가 아니라 겁이 나는 거죠. 하락할까 봐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락을 더 할까 봐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죠. 이게 다 어느 정도인지 심리적인 그러한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지금 모든 상황에서 지금 뭐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가 빠지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좀 전에 이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나? 치료제 발표 후 급락하는 셀트리온. 기대가 컸나? 셀트리온 또 급락. 차익 매물 쏟아진 셀트리온. 저가 매수 기회일까? 그쵸?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인제 하락하고 나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을 들으셨을 때,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또 혼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식을 이제 주식으로 봐야 되고, 재료가 있다. 뭐 기업에 대한 내용 당연히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매매를 하고 수익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제 영상을 다른 종목에 대한 영상을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셀트리온을 통해서 제 영상을 처음 이제 저를 이제 접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매매를 계속 해보시면 올라가면 아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았는데 그리고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재료를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매수하니까 급등을 하더라. 이럴 때는 자 재료와 기업적인 분석이 정말 좋은 매매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맞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식은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분석, 뭐 차트 분석도 100% 계속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센트리온에 있어서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이게 끝났다. 이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데서 잡아서 만약에 하락할 때 뭐 빠른 손절 또는 더 낮은 가격에서 잡으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닌데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알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좋다 좋다 저도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다만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주식을 제가 이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도 많아요. 이 고점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올릴 수 있는 자리를 올리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지금 매수에 대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아니 좋은 기사가 나오면 그때 올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기술적인 내용을 봤을 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올리고 나서 돌파 이후에 정말로 이것을 더 올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올린 이후에 좋은 내용이 나오면 수급을 붙여서 올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이러한 모습에 있을 때 좀 조심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올릴 꼭 올라간다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락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이 영상에서 여기 종가에 있을 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개인보다 기관과 외인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한 내용을 몰랐을까요? 기관들이? 제가 봤을 땐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부터 계속 매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매수를 많이 하는 척하고 나서 어떻게 끝에서 다시 물량을 개인한테 떠넘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시간에 좀 추가로 좀 밀린 걸 볼 수가 있고요. 시간 내에도 올렸다가 그쵸 내렸다가 쭉 올렸다 다시 이렇게 빼는 이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외로 상당한 조금 눈치 보는 눈치 좀 그런 게임하는 것처럼 좀 그러한 변동이 좀 있던 게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땐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기술적인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지 라인이 자 이건 이전에 내용은 제 다른 영상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 라인이 깨지면 하락한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기술적입니다. 그리고 갭 하락을 해서 반등하지 못하면 갭 상승을 하게 되면 뭐죠? 갭 상승 이후에 돌파하고 수급이 붙으면 급등입니다. 갭 하락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 급락입니다. 반대로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이미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여기에서 못 올라왔을 때 대응하라는 것은 여기에서 못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냥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술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을 제가 이제
종목 분석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제발 재료를 좀 얘기를 해라. 기업을 가지고 얘기해. 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럼 예, 굳이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반대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를 하락을 했을 때 자,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매수와 홀딩하는 것이 그냥 올바랐을까? 아니면 재료와 뭐 기업의 내용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좀 예, 좀 저도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기준을 차트를 가지고서 이제 기준을 잡다 보니까 어디가 매수 손절 이제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재료와 기업에 대한 공부를 제가 전혀 예, 못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예, 좀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과 뭐 이런 뭐 재료적인 걸 봤을 때는 대부분 그냥 매수하면은 언젠가는 수익을 본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어디에서나 잡았어도 그렇죠? 시간이 문제지 예, 수익은 낮다라는 거죠. 이게 재료다라는 겁니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재료를 봤을 땐 어디에서나 매수를 해도 예, 왔어요. 수익이. 그 저도 그거를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예, 잡았으면 하는 예,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예, 좀 들어보는 것이고요. 이거는 양쪽을 다 말씀을 좀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 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이러한 기준을 잡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료에 대해서 이제 저는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한번 생각을 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을 갖고서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얼마의 손절 매수 이런 거 기준 잡아본 적이 있나? 네, 이런 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지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그런 뜻에서 말씀 들어보는 거니까 뭐 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저는 예, 추가 하락이 예, 당연히 예,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주식은 모르기 때문에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술적인 내용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부분이 좀 더 크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는 것이 어디죠? 예, 이 저점을 찍었어요. 이 단기 저점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횡보 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또 한 가지를 보는 것이 이제 61선이죠. 그죠? 61선에 대한 네, 기술적 반등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주말에 어떤 또 색다른 더 좋은 기사 내용이 나온다든지 뭐 재료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이 단기 저점 바닥을 찍었던 이 기술적인 것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 다 좋은데 반등도 나오고 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번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모든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네, 어떤 좀 모습이 나올지 네, 그거를 좀 잘 확인을 하시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러한 모습에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 예, 올리는 모습을 어느 정도 비중을 그러니까 확률을 높게 생각을 해서 계속 모아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에선 상관없지만 여우에서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빠질 때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서 신규 진입을 한다라면은 크게 뭐 문제가 될 일이 없죠. 빠지면 손절을 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분할 매수를 해 가시면서 여기는 충분히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만약에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만큼 빠진 걸 가지고서는 분할 매수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의 전략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그러한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빠진 걸 가지고서는 계속 분할 매수한다는 것이 여기까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이 기업은 이러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올라갑니다. 이거는 눌림목이고 개인 물량이 많아서 개인을 털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차트 기술적 분석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0%를 장담하는 상승에 대한 것을 너무 장담하는 그러한 내용들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매수를 하고 비중을 싣고 올라가면 다행입니다.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올라가지 않고 횡보나 조금씩 하락한다라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상당히 좀 힘든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